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클TV입니다. 자, 마스크 안 쓴 이유는 집이에요. 집이라서. 생명 시스템하고 정보의 흐름, 유전자와 단백질, 유전자.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잖아. 그죠? 응? DNA. 염색체 할 때. 염색체 할 때. 염색체가 DNA하고 그 다음에 히스톤 단백질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요거까지 이렇게 하면 얘 이제 염색사. 오래간만에 하니까 헷갈린다. 이렇게. 그래서 DNA라는 걸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죠? DNA는 유전 정보로 저장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해. 유전 정보를 저장. 이 기능이 첫째 중요해. DNA의 염기서열을 암호화하는 거죠. 암호화. 그래서 DNA 염기서열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달라진다라는 거. 오케이. 자, 이제 DNA는 뒤에 가면 아주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그래서 거기 유전자와 뭐 단백질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음 페이지. 자, 거기 보면은 생명중심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DNA가 RNA, 그 다음에 RNA가 단백질을 합성한다라는 게. 자, 전체적인 큰 틀은 이거야. DNA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게 나중에 RNA로, 그러니까 DNA를 통해서 RNA를 합성하고, 이 RNA의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 즉 단백질을 합성하게 돼. 이게 매우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얼개만 알면 돼. 그러니까 DNA가 어떻게 RNA를 만들어내는지, 또는 RNA가 어떻게 단백질을 합성해내는지, 요 세 가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잡아두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거의 두 번째 보면 유전 정보의 저장이라는 걸 설명했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DNA, 아까 분명히 얘기했던 것처럼 염기서열을 암호화해서 DNA를 구성하는 건데, DNA의 첫 번째 특징 뭐냐면, 일단 인산, 당, 그치, 염기가 몇 대 몇에? 1대 1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DNA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야? 당으로 D, 옥시, 리보스를 쓴다는 거. 중요해, 이 두 가지는. 알겠죠? 이거는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 왜? 여기에 D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DNA도 있고 RNA도 있어. 그러면 DNA하고 RNA의 공통점은 인상-당 염기는 1대 1대 1의 구성을 갖고 있다는 건 공통점이야. 근데 나 왜 이렇게 땀나니? 안 덥지? 나만 더운가? 왜 이렇게 더워? 자, 그 다음에 RNA는 이 당만 달라. RNA는 리보스야. 학교에서 배웠을 거야. RNA는 리보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다르고, 인상-당 염기가 1대 1대 1의 구조로 되어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네들은, 잡아. 그 다음 중요한 게, 물론 이거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아. 하연아. 얘네들은 다 공유결합으로 돼 있어. 오케이. 다 공유결합으로 돼 있어. 또 하나, DNA는 세 번째, 이중다성 구조로 돼 있어. 어차피 생명과학 2에 가면 또 배울 거니까. 이중다성 구조로 돼 있는데, 구조를 잘 보면 그 가지고 있는 참조하는 교재의 구조를 보면 인상, 당, 염기까지는 다 1대 1대 1이고, 얘네들은 공유결합으로 돼 있어. 근데 이중다성 구조인데 이렇게 생겼을 거야. 예를 들어서, 그지? 책에 보면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염기가 이렇게 달려붙어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염기와 염기 사이는, 자, 이 봐봐. 염기와
염기 사이는 상보적 결합인데 얘네들은 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야. 뭐라고? 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 그러면 예전에 이거 강조했었는데 기억나나 모르겠다. 공유결합하고 전기적 인력 사이에서의 결합 사이에서 어떤 결합력이 더 클까? 그렇지, 공유결합이 더 크지. 그지? 그러니까 DNA가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기적 인력이라는 결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를 수소결합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전기적 인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결합과 전기적 인력의 결합 사이에서 공유결합이 훨씬 세니까 이 DNA 이중 나선 구조를 갖고 있는 이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이 이렇게 끊어져 나올 수가 있어. 왜? 공유결합이 전기적 인력의 결합보다 세니까. 그러면 이쪽 가닥은 끊어지지 않고 떨어지겠지. 이해가? 그러니까 여기만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또 하나. 그러면 DNA에서 염기의 종류가 있단 말이야. 뭐 있어?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그지? 맞아요? 통합과학에서는 이것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을 건데 나중에 생명과학이나 또는 생명과학 2에 가면 요거를 배워야 하니까 아빠가 미리 알려줄게. 아데닌하고 타이민하고 요렇게 점선이 바로 전기적 인력이야. 두 가닥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두 가닥의 전기적 인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전기적 결합, 인력에 의한 결합. 사이토신하고 구아닌 사이에서는 세 가닥이야, 이렇게. 됐어?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아데닌 옆에는 전기적 인력의 결합이 두 가닥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데닌하고 사이토신은 절대로 결합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 얘는 두 개고 얘는 세 개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뭐 외우면 좋겠지만 비록 비단 그냥 외운다고 하더라도 좀 뭐야? 그 의미를 부여해서 외우면 좋겠지. 야 근데 왜 이게 화면이 거꾸로 나오는 것 같아? 원래 그래? 원래 거꾸로 나오잖아. 그럼 보이는 사람한테도 거꾸로 나온다라는 건가? 모르겠지만 그렇겠지 않을까? 아 그런가? 그럼 들어가 봐봐. 초보야 초보. 보는 사람 불편하게. 아, 난 너무 오래됐어. 거꾸로 나와. 아직 몰라. 어? 아직 몰라. 아, 광고를 너무 많이 걸어놨다. 아니야 제대로 나오는데? 제대로 나와? 근데 왜 얘는 거꾸로 나오는 거야, 왜? 아씨. 자, 아무튼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상부족결합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DNA 염기 서열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달라지는 거야, 이제 상황이. 알겠죠? 자, 이제 일단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제 거의 끝났어. DNA가 이제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이중 나선 구조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와. 알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이거야. 이중 나선 구조 중에 봐봐. 이걸 예를 들어서 만약에 A 가닥이라고 치고 B 가닥이라고 치자. 알겠죠? 학교 시험 문제 이게 중요해. 이제 잘 봐. A 가닥이 떨어지는 수도 있고 B 가닥이 일단 떨어져 나오는 수도 있어. 알겠죠? 그래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 다음 하는 역할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A 가닥이 이렇게 떨어져 나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염기 가닥이 이렇게 있었다. 예를 들어 아데닌, 타이민, 뭐 사이토신, 구아닌, 뭐 사이토신, 구아닌, 뭐 타이민, 아데닌, 타이민 뭐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왔다. 오케이? 그럼 얘가 떨어져 나와서 요 녀석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얘가 RNA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렇지. 그거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역시 내 딸이야. 이게 주연가닥이라고 부르는 거야. 뭐라 부른다고? 주연가닥. 알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아데닌이지, 타이민이지, 사이토신 쭉 배열돼 있잖아? 그러면 이제 학교 시험 중에 첫 번째, 어떤 가닥을 하나 제시해주고, 이게 DNA냐 또는 RNA냐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RNA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얘만 다르다고 그랬어. 그지? 디옥시리보스가 아니라 뭐다? 리보스라고 그랬어. 그러면 얘가 DNA인지 또는 RNA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유라실. 그렇지, 유라실. 그러니까 이 안에 유라실이라는 게 있으면 RNA라는 거지, 그지? 예전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나가지 않았냐, 우리? 여기만 안 했어. 아, 그래? 그러니까 여기 안에 유라실이 있으면 얘는 무조건 RNA야. 됐죠? 그러면 좋아. 그러면 이제 RNA 좀 정리를 해보면 RNA가 갖고 있는 염기는 그러면 뭐냐? A, 아데닌, 유라실. 유라실, 사이토신. 사이토신, 구아닌. 얘만 치환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RNA가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얘를 메신저 RNA라고 불러. 이제 내후년에 생명과학 2에 가면 RNA가 세 종류가 나와. 메신저 RNA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 RNA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리보솜 RNA가 하나 있어. 근데 걔네들이 하는 역할은 다 달라. 알겠죠? 그래서 아빠가 통합과학에서 원래는 트랜스퍼 RNA는 설명 안 하잖아, 학교에서. 그치? 근데 트랜스퍼 RNA까지 설명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 그래야 단백질 합성이 완성이 되는 거야. 설명을 해줄 거야. 봐봐. 그럼 상부적 결합해야 되니까 얘가 RNA라고 하면 아데닌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 타이민이 있으면 안 되지. 유라실. 그렇지, 유라실. 타이민 자리에 아데닌. 타이민 자리에 그렇지, 아데닌. 이런 식으로 구아닌, 사이토신, 구아닌, 뭐 사이토신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야. 첫째, 이 얼개를 찾아낼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워딩을 또 알아야 돼. 얘네 세 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야? 얘는 주연 가닥 떨어져 나온 주연 가닥이고 DNA잖아. 그지? 오케이. 세 개야. 그래서 얘의 이름을 잘 알고 가야 돼. 트리플레 코드. 그래, 트리플렛 코드라고 얘기하는데 교과 과정이 바뀌었는데 같이 설명해줬어. 뭐라고? 트리플레. 삼형기 조합으로 얘기했어? 아니면 둘 다 같이. 그냥 삼형기 조합 먼저 얘기하고 트리플레 코드도 얘기해줬어. 그럼 시험 문제로 뭘 내려나? 뭘 내도 상관없잖아. 둘 똑같으니까. 근데 옛날에 융합과학 때는 트리플렛 코드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트리플렛 코드에 맞춘 얘가 뭐야, 그러면? 코드. 그치, 코드. 그지? 그래서 옛날에 융합과학 때 처음 도입됐을 때 학생들이 아빠도 아이들 가르치는데 거기를 너무 헷갈려해. 트리플렛 코드 이러니까. 그래서 통합과학으로 넘어오면서 트리플렛 코드를 바꿔버렸어. 뭐라고? 삼형기 조합으로.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 워딩은 물어볼 수 있다, 하나. 알겠죠? 그래서 얘를 삼형기 조합, 얘를 코돈. 그죠? 됐어요? 그러면 삼형기 조합이 하나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염기 세 개가 나 왜 이렇게 또 염기 세 개가 하나의 뭐를 지정해? 아미노산을 지정하잖아. 그러면 대체 왜 아니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어. 아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염기 하나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면 안 됩니까? 드는 의문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어렵게 내면 이거를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어. 코돈의 염기가 세 개가 있어야만 하는 이유. 학교 설명 들었어? 안 들었어? 힘든 것 같아. 자, 봐. 근데 요거는 듣고 가야 돼. 사람에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되는 아미노산이 있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아미노산이 있단 말이야. 이게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데 최소 20종이 있어야 돼. 몇 종이 있어야 된다고? 20종.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의 염기라고 쳐보자. 그러면 아데닌하고 유라실, 그 다음에 만약에 봐봐. 아데닌이 있을 때는 유라실이 있을 거고, 그쵸? 뭐 유라실이 있으면 아데닌이 있을 거고, 사이토신이 있으면
구아닌이 있을 거고, 구아닌이 있으면 사이토신이 있을 거야. 그치? 그럼 몇 가지야? 하나의 염기가 지정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 네 가지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안 돼. 하나의 염기를 가지고 지정을 한다고 하면 필수 아미노산을 네 가지의 경우, 종류만 확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두 개의 염기가 지정을 한다 그러면 4x4야, 확률은. 그럼 4x4니까 결국은 4, 4 얼마야? 16. 20개 안 되잖아. 확보 안 되지. 그래서 뭐야? 4x4x4라는 코돈의 염기가 3개가 있어야만 20개의 20종류의 아미노산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4x4x4니까 4, 4, 16에다 4 곱하니까 얼마야? 최소 64가지를 어떻게 할 수 있어? 그치, 얻을 수 있는 거지. 그치? 그거야. 됐죠? 이거를 어렵게 물어보면 이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알겠죠? 오케이. 꼭 알고 가셔야 되고. 그럼 중요한 건 거의 다 정리했네? 그죠? 혹시 그 유전 암호표 학교에서 설명했나? 코돈에다가 아미노산 뭐 나오고 게시 코돈이랑. 게시 코돈하고 종결 코돈은 암기해야 돼. 알겠죠? 거기 그 하연이 너가 갖고 있는 거기 유전 암호표 있어. 게시 코돈하고 종결 코돈은 암기하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거 정도는 암기하고 가시는 게 좋고. 자, 이제 마지막 봐봐. 그러면 이제 봐봐. 요 주형 가닥에 맞게끔 코돈을 형성해서 메신저 RNA를 구성을 하면 얘를 뜯어서 핵에는 뭐가 있냐면 핵공이 있어. 그럼 요 안에서 제 메신저 RNA를 막 만들 거야. 그래갖고 얘를 어떻게? 내보내. 그게 바로 무슨 과정이야? 전사. 전사라는 건 뭐냐면 전송한다. 시사자. 그렇지. 그러니까 한 가닥의 메신저 RNA를 어떻게 된다는 거야? 보내는 거야. 근데 보내는 이유가 있어. 왜 보내느냐? 단백질의 합성 장소는 단백질의 합성을 어디서 하는 거냐면 리보솜에서 해. 리보솜. 오케이? 그럼 리보솜은 어디에 있느냐? 핵 밖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핵 밖에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야 돼? 핵 밖으로 내보내야지. 이해 가세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제 거의 다 왔어. 학교에서는 분명히 트랜스퍼 RNA 얘기 안 해줬다고 얘기했지? 그죠? 봐봐요. 근데 아빠는 알려줄게요. 어차피 나중에 생명과학 2에 가면 또 해야 되니까. 일단 트랜스퍼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데리고 온다라는 거잖아. 트랜스퍼. 이동한다라는 거 들고. 그죠?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메신저 RNA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라실, 아데닌, 사이토신, 뭐 구아닌, 아데닌, 뭐 타이민 뭐 이런 식으로 등등등등. 아이씨,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데. 뭐 아데닌, 유라실, 뭐 사이토신 이렇게 있잖아. 그죠? 뭐 이렇게 있다라고 쳐. 오케이?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요 세 개의 염기는 쉽게 얘기하면 게시 코돈이 되는 거야. 야, 여기서부터 단백질 합성해라 이거야. 알겠죠? 접속자수 하나 빵명이다. 잘 됐다. 여기서부터 해라 이 얘기야. 알겠죠? 그럼 여기에 게시 코돈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트랜스퍼 RNA라는 RNA가 아미노산을 데리고 와. 근데 트랜스퍼 RNA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아미노산을 이렇게 들고 오고 여기에 역시 3개의 염기를 달고 와. 그럼 여기에 3개의 염기를 달고 오는데 얘가 만약에 이제 게시 코돈은 이미 끝났다고 치고, 그러니까 사실은 생명과학 2에서는 게시, 신장, 종결 이렇게 얘기하거든. 신장이라는 건 뭐냐면 얘를 이제 계속 아미노산 갖다 놓고 아미노산 갖다 놓고 아미노산 갖다 놓고 펩타이드 결합을 이제 막 이루어서 가는 거야. 그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하게끔 해주는 곳이 아까 얘기했던 리보솜이고. 알겠죠? 봐봐요. 그러면 봐봐. 얘가 UAC라고 하면 얘도 RNA니까 요 발 밑에 3개의 염기는 뭐가 달려 있어야 되느냐?
U가 A를 지정하죠. 그죠? A가 U를 지정하죠. 맞아요? 그 다음에 C가 G를 지정하죠. 그럼 요 발을 달린 놈이 이렇게 와서 쿵 받고 아미노산을 하나 뚱 떨어뜨리고 가는 거야. 됐어요? 아미노산을 하나 뚱 떨어뜨리고 가. 그럼 이게 A 아미노산이라고 치면 두 번째 발 달린 놈은 누구겠어? 당연히 뭐 C, U, A 요거를 달고 있는 녀석이 또 아미노산을 들고 오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아미노산을 딱 들고 그럼 리보솜 얘를 이렇게 감싸 이제. 오케이? 감싸. 그러면 또 B라는 아미노산이 딱 오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여기에서 탈수 축합 반응을 통해서 펩타이드 결합을 만드는 거야. 근데 아미노산의 구조는 예전에 설명했었잖아. 그지? 기억나나? N, H, H, C 그 다음에 H, C 맞아요? O 그죠? O, H 그 다음에 여기에 겹사슬알 겹사슬이 결국은 아미노산의 겹사슬의 구조가 결국은 아미노산의 종류를 지정한다라는 거 됐죠? 그래놓고 이쪽에서 OH 떨어지고 또 하나 한 번에 아미노산이 여기에 있으면 얘가 H 떨어지고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물이 떨어지면서 즉 탈수가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하는 거야. 그래서 쭉 가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발에 달려있는 세 개의 염기 조합이 거기에 있는 유전 암호표가 되는 거야. 그래 놓고 거기에 뭐가 있어? 뭐 페닐알라닌, 류신, 뭐 세린, 프롤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 놓고 단백질을 이제 단백질이 아니라 아미노산을 펩타이드 결합으로 쭉 가지, 그지? 그래 놓고 최종적으로 이 아미노산 배열의 얼개를 어떻게 하는 거야? 입체 구조로 바꾸는 거지, 그지? 맞아요? 그래서 입체 구조로 바꾸면 결국은 뭐가 돼? 드디어 단백질이 되는 거고, 그게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혈구를 만들었다. 또는 뭐 항체를 만든다. 또는 호르몬을 만든다. 뭐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뭐 혈구나 항체나 호르몬이나 얘네들이 하는 기능은 다 어때? 다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아미노산의 배열도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입체적 구조도 어때야 된다는 거야.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다 끝났잖아. 그죠? 이제 다음 유전자 이상하고 유전자 질환 같은 경우는 페닐케톤요증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근데 아마 학교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었던 거는 뭐야? 남모양의 적혈구 빈혈증일 거야. 그치? 남모양의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딱 하나만 알고 가면 돼. 염기 하나가 어떻게 돼? 치환돼 가지고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정상 같은 경우는 글루탐산을 지정해서 적혈구로 만드는 건데 이 남모양은 글루탐산이 뭘로 치환되는 거야? 발린으로 치환된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글루탐산이 발린으로 치환됐기 때문에 오케이?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뀌면 당연히 뭐야? 그걸 기초로 하고 있는 단백질의 자체도 성질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달라지지. 그래서 형태가 달라져서 정상 혈혈구는 원반 모양인데 남모양의 적혈구증은 낫 모양으로 바뀌는 거지. 그지? 오케이? 근데 여기에 하나의 함정이 숨어 있어. 자, 봐봐. 이거를 만약에 살짝 꼬아서 시험 문제를 내면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 이런 게 함정이 빠질 수도 있어. 어떤 게 함정이 빠질 수도 있냐면 아까 거기 그 암호표 다시 가봐. 암호표. 글루탐산 찾아봐 거기. 어디 있니? 야 아빠는 야 아빠는 너한테는 잘 안 보여.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서 맨 아래. 어디?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서 맨 아래.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서 맨 아래? 뭔 말이오? 글라신 옆에. GAA가 있고 GAG가 있지. 그지? 봐봐. GAA가 있고 GAG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글루탐산을 지정하는 건 GAA인데, 자, 다시 거기 보면, 거기에서 A가 U로 치환됐잖아? 근데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거 이제 봐봐. 예를 들어, 학교 시험 문제 이렇게 낼 수도 있다고. 봐봐. GAA하고 GAG가 글루탐산을 지정을 하는데, 맞다. G. 오케이. 미안해. 그럴 때도 있지, 뭐. 봐봐. GAA하고 GAG가 글루탐산을 지정한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는 얘가 글루탐산을 지정할 거니까 얘는 그러면 정상 적혈구를 형성하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학교에서 미친 척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때 이 아데닌이 만약에 구안인으로 치환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안인 아데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데닌이 구안인으로 치환돼 가지고 GAG가 됐다 그러면 만약에 이 두 개가 글루탐산을 지정한다라는 걸 모르고 있는 학생이라면 아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유전 이상 질환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지? 이거는 상관없다. 왜? 어차피 요 녀석이 GAG로 바뀐다 하더라도 얘가 글루탐산을 지정한 거니까 결국 뭐라는 거야? 이 경우도 글루탐산이니까 아미노산의 배열이 바뀌지 않겠지. 그럼 그런 경우는 남모양의 적혈구병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DNA가 가지고 있는 염기가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그 다음에 RNA가 가지고 있는 염기가 아데닌, 유라실, 사이토신, 구아닌이라는 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공통이야. 그래서 유전 정보의 공통성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융합과학에서는 있었는데 통합과학에 올라오면서 삭제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지구에 처음 생명체가 탄생한 건 매우 간단한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것부터 시작됐어. 오케이? 그럼 그것이 시작되면서부터 전반적으로 지구의 생명체로 변천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과거로 돌려보면 우리가 형성되었던 원인 제공은 하나의 조건으로 시작됐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생물이나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 같은 경우는 DNA에다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RNA를 만들어내고 오케이? 그 RNA를 통해서 단백질을 합성한다라는 유전 정보의 공통성을 다 갖고 있어. 유전암호의 공통성.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유전자 재조합 이제 뒤에 가면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게 나와.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세포, 대장균이나 이런 것들 다 유전암호가 공통적으로 동일해.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을 건데 인슐린을 합성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한테 인슐린을 투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데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쓰는 거야. 알겠죠? 인슐린 유전자를 어떻게 해? 그렇지, 자르지. 그래서 대장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한쪽에 염색사라는 녀석을 갖고 있고 얘는 원형 플라스미드라는 또 하나의 DNA를 갖고 있어. 대장균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이렇게 C처럼 염색살에 있고 원형 플라스미드라고 불러. 학교에서는 얘기해줬어. 얘 이름? 원형 플라스미드. 얘요? 알겠죠? 얘 얘기를 안 했어. 아, 그래요? 기술 과정 시간에 했나? 리가제하고 제한 요소는요? 안 했어? 아무튼 여기를 잘라. 그래서 얘를 치우고 여기다가 인슐린 유전자를 여기다 넣어. 그러면 요 녀석이 얘를 그치, 복제하지. 빠른 증식을 통해서. 됐어.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내용 갑시다. 오, 그러면 끝났네, 하나는? 그러면 이제 화학 변화네?
조금만 쉬었다 가자. 알겠죠?